실화 이야기. 이상하게 싼 집. 때는 2006년 9월에 겪은 일입니다. 날짜는 제 생일에 있었던 날이라 정확히 기억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 친해진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강원도에서 서울에 대해 환상을 꿈꾸며 올라왔다고 해요.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친구들은 보통 허영심이 크다고 합니다. 이 친구를 이야기상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맨몸으로 올라왔고 거의 만내직이다 보니까 월급도 적어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늘 오피스텔에 들어가 사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A가 저에게 물어봤죠. 형, 이 근처 오피스텔 얼마나 해요? 야, 그냥 싼 데 들어가라. 야, 이 근처는 비싸. 아무리 싸봐야 500에 30에 40은 줘야 해. 아, 그래요? 그래도 저는 꼭 오피스텔에 들어갈 거예요. 제 꿈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A가 의기양양하게 오피스텔을 구했다고 연락을 했고 저와 제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위치는 홍대 근처이며 우리는 쉬는 날을 서로 맞추어 집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아침에 저와 친구까지 셋이서 편의점 족발과 맥주를 사서 갔어요. 집에 가보니 꽤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얼추 15평 정도 되어 보였어요. 이야, 이런 집을 구하더니 능력 좋구나. 싸게 얻었어요. 얼마에? 320원요. 야, 거짓말하지마. 야, 여기 뭐 사고 있던 집 아니야? 이렇게 쌀 이유가 없는데? 형, 저는 사람이 죽었던 집이어도 상관없어요. 태어나서 귀신 본 적도 없고. 아, 그래도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때 그의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집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며 맥주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저녁쯤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쉬는 날이기도 하고 A의 집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집 정리도 안 돼서 함께 대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A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데 갑자기 밖에 대고 욕을 하며 흥분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밖에 두 명이 저한테 삿대질 하잖아요. 야, 너한테 한 거 아니겠지? 아니에요, 분명히 저한테 한 거 맞아요. 저희는 그날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청소를 한 후 집 정리를 끝냈습니다. 세 명이서 바닥에 들어 누웠는데 전등에 벌레 시체가 많이 끼었더군요. 이왕 치우는 거 깔끔하게 치우려고 전등 케이스를 벗겨냈습니다. 그런데 전등에는 이상한 검붉은 빛이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피다! 순간 침묵이 흘렀죠. 야, 진짜 사고 났던 집이잖아. 위험한 거 아니야? 아, 형 괜찮아요. 야, 저 기세에서 귀신 같은 거 본 적도 없어요. 야, 그래도 이건 좀 그렇잖아. 정말 괜찮다니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저희는 집들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찝찝한 기분으로. 그렇게 집들이 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A는 바에서 일하는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부산에서 맨몸으로 올라온지라 고시텔에 지낸 친구였는데 둘이 호감을 가지게 되고 동거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A와 저와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군요. 만난 당시 A는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야, A야, 같이 살만해? 형, 걔 나갔어요. 다시 고시텔로 갔어요. 야, 깨진 거야? 아유, 그게 아니라 A가 말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녀가 4일 정도 함께 지냈는데 그 집에서 잠을 자는 내내 가위에 눌려 잠을 못 자겠다고 했더랍니다. 가위에 눌려도 그냥 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목을 조르고 칼로 찌르는 듯 정말 버티기 힘들 정도로 심했다고. 저희는 뭔가 이상하다 싶어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본인들은 그 집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 집에 살던 남자가 급하게 유학을 갔다는 말뿐. 어쩔 수 없이 A는 그냥 그대로 계속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A를 보며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어느 날은 옆집 사람과 마주쳤는데 옆집 사람이 A를 보더니 흠칫 놀랐다는 겁니다. 언제 한 번은 중국집에 배달시켰는데 배달부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우와! 진짜 사람이 들어왔네? 네? 아니에요. 아저씨 무슨 말인데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에요. 잘못 말한 거예요. A는 이제서야 그 집의 비밀을 알고 싶어져 그 건물 1층의 식당에 내려가 아줌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줌마! 저 윗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윗집에 무슨 일 있었나요? 라고 질문하자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얼굴을 굳어주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답니다. 더 궁금해진 A는 그때 당시 야후에 거기라는 검색이 나왔을 때 당시에 본인의 집을 검색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A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A는 사실 확인을 위해 근처의 미용실로 갔습니다. 자신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손님인 척 다른 손님에게 물어보았다고 해요. 저기 저 건물이 그 일이 있었다는데 진짜예요? 아우 말도 마요. 그 일 때문에 진짜 이 주변 상가들 손님도 안 오고. 그 일이 무엇이었냐며 한국 최대 살인마 유영철이 살던 집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영철의 수도세가 70만원가량 나왔다고 합니다. 시체를 도망내고 물을 틀어놓아 피를 흘러내보내려고 그리고 층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건조기와 세탁기가 있었는데 건조기에 시체를 담요로 싸서 넣고 돌렸다고 합니다. 결국 동생은 좀 더 살다가 방을 뺐습니다. 동생이 살았던 집은 찍은 사진입니다. 유영철이 그때 살았던 집 내부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구조죠. 그리고 A가 살던 당시의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구조죠. 침대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A의 여자친구인 그녀의 꿈에 나타났던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복수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A가 살던 당시의 건물 외형 그리고 유영철이 살던 당시의 건물 외형입니다. 정말 아직까지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